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정말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뭐 거래소 이사장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박사님 덕분에 아, 그리고 또 시장이 좋아서 올해는 참 진짜 물론 이제 네. 코스피 70%의 수익률을 다 냈냐 수익을 70% 아이고.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래도 뭐 시장은 엄청 강했던 시장이었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막판까지 강해서 네. 저희를 다 해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조금 좀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약간 삐질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런 연간 시장. 오른 거 생각하면요. 예, 네, 앞에 그러면 4자예요, 앞에. 그러니까요. 예. 네. 내년엔 그게 5자로 바뀔까요? 가야죠. 도와주십시오, 예, 박사님. 예. 좀 펀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네. 예 펀드. 네. 예. 네. 예 펀드, 민 펀드. 네. 네. 결국은 장을 주도하고 가는 거는 반도체이겠죠. 반도체는 이제 올해 말로 해서 내년 초에는 무대에서 퇴장하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지수를 5천 간다. 이 그림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일단은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지겨우실지 몰라도 네. 예,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시장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시가총액 1, 2위를 어불성설이라. 예. 네. 요즘 또 한자 공부 네. 많이 하신 마법천자분을 보시면서 네. 우리 박사님.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쪽 하게 되면은 말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예. 계속 이제 좋은 얘기나 또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보여줬던 게 네.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구체화된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이런 걸 다 얘기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눈만 뜨고 일어나면 해외에서 글로벌 IB들은 뭐 어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다 마찬가지로 막 상향 리포트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그만큼 갈 수 있고 내년에 좋구나 한 걸 다 알겠는데 왜 안 갈까요?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에너지 운축 과정. 원기욕을 이렇게 쫙 모아서 그렇죠. 예, 딱 회전시키면서 갑자기 네. 쫙 발사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뭐 AI 관련된 노이즈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반도체 영향을 받고 네. 결국은 실적을 딱 까면 그죠? 네, 어마무시하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사회자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제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그들이 뭐 삼성자를 목표가가 뭐 14만 원 받다. 그럼 14만 원대 근처 가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거기가 목표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또 올리겠죠. 또 올리든가 아니면 다 왔으니까 빠지든가. 네.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숨죽이면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약해? 거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빨리란 게 더 저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적 확인되고 그 정도에 대한 동향들이 계속 또 맞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가서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얼마만 내오는 장세인데 거기다 내가 그래도 큰맘 먹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딱 사서 좋다며라고 샀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저희 상가격이 네. 삼성전자 10만 원대 넘어서 샀고요. 그렇죠. 하이닉스 58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많이 사셨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급하신 거죠. 그거보다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럴 때 보통 이제 아예 또 조금 더 욕심이 들어서 레버리지까지 사시면 안 되고요. 그럴 것보다는 어차피 좀 길게 갈 거다. 내년까지 동향들 볼 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메모리 업황들을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자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보유이고요. 네. 지금 뭐 일단 판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수익 내고 그죠? 그러면 다시 사야 되나? 지금 가격대가 그러면 연말 연초에 조금 흔들린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가격대인가요? 네. 네. 이제 팔았는데 뭐 이제 급한 일이 있건 아니면 또 이 정도면 많이 올라서 올해 좀 수익 좀 실현해야지 하고 파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파셨다가 다시 보니까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잘 안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은 그겁니다. 그럼 다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보통 판 가격에서 적어도 한 10% 20%좀 빠져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빠져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팔았는데 물론 더 갈 것 같다 보니까 내가 산 가격대 다시 되산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지금 폭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걱정이죠. 이럴 때는 항상 좋은 게 조금 좀 정리한다 그러면은 좀 남겨놔야 됩니다.
좋은 섹터 앞으로 좀 그래도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 섹터들은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남겼다가 그래야 좀 흔들리게 되면 내가 계좌에 갖고 있다 보니까 다시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일단 아니면 그런 전략도 좋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거 보면 되겠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네, 우선주로 보든가 SK하이닉스도 아마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관계가 조목이 있어요. SK 스퀘어죠. 네, 중간 SK 하이닉스는 우선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없다 보니까 중간 예. 지주사인 네. SK 스퀘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 때 또 최종 삼성물산이겠죠. 예. 그렇죠. 또 그쪽에서 지분 관계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지배구조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삼성물산은 또 원자력 쪽도 막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또 다각도도 삼성전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투자 아이디어는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 반도체 시장을 보면서 네. 생각해야 될 키워드를 좀 몇 개 뽑아서 알려주세요. AI한테 물어보는 것 같네. 2026년 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3개를 정리하시오. 네, 챗 김민수입니다. 예. 예. 띠리띠리띠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예. 일단 업황과 관련된 반도체 가격이라고 하겠죠. 예. 네, 첫 번째가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HBM 쪽으로 계속 이걸 신경 쓰고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요를 잡고 이걸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서 계속 더 수요를 잡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나머지를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HBM 쪽은 여전히 수요가 높아서 그래 이제 수요를 잡았어 우리도 엔비디아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서는 그러면 업황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서 AI 쪽에서도 AI 시대에 메모리도 더 많이 쓰인대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DRAM 쪽들도 낸드 쪽들도 같이 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쪽은 미처 투자를 못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메모리 업체 쪽으로는 되게 해피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어느 적정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5배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요? 예. 네, 메모리 가격이. 네. 여기서 그러면 더 올라서 진짜 10배 오를 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두 번째 단어는 Q입니다. Q라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아마 연말까지 해서 PC 노트북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스마트폰 이것도 미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올라갑니다 가격이. 네.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걸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네. 야 저렇게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올라간 거 신경도 안 써요. 뭐 이게 제품 뭐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아예 나 안 사. 그럼 수요가 꺾이게 되겠죠. 그럼 제조사들도 그 가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그렇게 안 받쳐주고 있는데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P만 올라가고 Q가 못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그러면 실적도 P는 좋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정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지금 무조건 가격이 오르니까 너무 좋아 네. 이런 얘기만 할 그렇죠. 테지만요. 네. 예.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게 Q가 가격이 올라도 충분히 받쳐주느냐라는 쪽들에 대한 물음표, 요게 제대로 해답을 못 주게 되면은 내년에 반도체는 죄송하지만 상고하저입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는 조금 비실비실하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답이 안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지금은 갖고 가시고 즐겨야죠. 즐기는데 내년에 그걸 반영하면서 저희 목표가가 뭐 14만 원, 삼성전자 기준으로 14만 원, 17만 원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좀 줄이시죠 뭐. 그들이 얘기하는 목표가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하반기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감히 혼자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주식을 뭐 늘렸다 줄였다 좋은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럴 경우 좀 팁을 주신 거는 다 팔면 나중에 사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좀 다시 마중물을 좀 남겨놔라. 마약종물보다 이제 그 덧치라고 해야 할까요? 떡 떠놓고 예. 그냥 나중에 혹시나 난 뭐 남겨놓은 거 있다라는 쪽에서 그래야 이제 계좌 주식이 아예 없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못 쫓아갑니다. 네. 근데 계좌에 있다 보게 되면 이게 얼만큼 수익률이 바뀌었고 좀 체감적으로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이 정도까지 갖고 있는데 내가 한때는 수익률이 뭐 50% 났다가 쭉 이다 보니까 플러스 한 1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40% 빠지다 보니까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살 때가 됐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들. 이게 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전자 닉스는 뭐 큰 고민이 없고요. 네. 소부장이 내년에 좀 확산이 될 것인가. 올해 네. 소부장 사실 뭐 말씀하신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네. 반도체 가격만 오르고 일부 쪽만 됐는데 설비 투자는 안 하고 설비 투자를 내년에 좀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소부장 쪽으로도 소위 뭐 전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주가의 소부장 동향을 보게 되면 예. 일단 처음에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는 이번 사이클에는 HBM이 주도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HBM 쪽들의 종목들만 다 같이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그때 한미반도체 강한 변화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집중이 됐었죠. 네. 그러다가 하이닉스마저도 좀 주춤했었다가 다시 9월 달부터 턴하기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마저도 같이 턴하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다가 반도체 소부장들 다 같이 네. 쭉 하고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고점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한 두어 달, 11월, 12월 달 그냥 고점에서 쭉 횡보하는데 소부장들은 많이 빠졌죠. 네, 거기서 우리는 이거 이번 사이클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어차피 이제 설비 투자도 하면서 다시 공급을 늘릴 준비도 살짝 합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규모로 와 이렇게 좋을 때 공급을 확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중국이 따라옵니다. 중국이 지금 보시게 되면 뭐 CXMT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벌써 HBM도 우리 만들 수 있다고 뭐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DDR4는 당연하고 DDR5까지 진입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그거 누가 다 갖다 팔았죠? 네. 네. 저희 기술이 언제 그렇게 많이 샜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됐을 때에 대한 그럼 중국이 잠재적으로 공급을 막 늘리면서 쫓아올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입장 쪽으로는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는 입장 쪽에서 아마 막 설비 투자를 늘려서 이걸 공급을 확 늘리는 쪽으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공정상에서 약간 더 라인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갈 뿐이지 이걸 또 어떤 설비 투자 확 늘리는 뭐가 네. 지금 P4 삼성전자 평택에 있는 P4라든가 P4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시 확장돼서 완공되는 쪽이 뭐 2017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P5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직 시간 딜레이는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M15, 16 이쪽 15 같은 경우도 청주 쪽에서 들어간 것도 공정을 넣는데 일단은 HBM 쪽에 더 신경 쓰고 있고 일단 레거시 쪽들 이쪽들은 같이 확장이 조금 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모든 소부장들이 다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다 같이 좋아요. 우리 전공정 후공정 뭐 다 갑니다. 손잡고 갑시다. 그거는 88년도에 네. 위아더 월드만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손 잡고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차별화가 좀 될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정확히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움직였던 게 9월 달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업황 조템의 가격 뛰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달부터니까 10, 11, 12 이때 업황 좋았던 걸 반영하게 되면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달에 가서 발표가 되면서 와 우리도 이쪽이 좋으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소부장들을 찾아야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뒀을 때 그럼 뭐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 좀 정리를 좀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 HBM 쪽들은 당연히 좋겠고, 근데 거기서 많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모습들도 이제 조금 더 관측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기판 쪽들. 이번에 기판은 성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 나오는 기판들의 실적들은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좀 꿈을 더 주자게 되면은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루빈 모델이지 않습니까? 루빈 시리즈 쪽인데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GDDR7 그리고 또 거기다 소캠 2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그것도 기판이 더 확대가 되는 기조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기판 쪽들은 더 할 게 많을 텐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 나오는 게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기판의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 삼전? 네. 우리 패널님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예. 네. 이스페타시스도 좋고 네. 조금 좀 다른 MLB 개념이긴 하지만 예. 네. 근데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쪽이 FCBGA 투자 잘해놓고 끌어올리는 가운데 또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쪽들 뭐 심텍이나 뭐 TLB나 근데 TLB는 조금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코리아 서킷가 상대적으로는 저평가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판 쪽도 변화가 나오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오셋 같습니다. 네. 네, 후공정 쪽의 대표적인 테스트 패키징 이쪽들이죠. 이런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성공하는 모습들이 문의가 갖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테스트 쪽들도 바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패키징 쪽도 우리 바쁘니까 니네가 알아서 패키징은 니네가 해라. 이렇게 외주가 주기 시작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일단은 실적이 갖춰지는 업체 중심으로 일단 가이드가 됐을 때 소비자는 좀 차별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온기가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해는 뭐 일부 기판 업체들만 이렇게 갔는데 네. 뭔가 좀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판은 여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죠? 좋게 그렇죠. 보셨고 예, 예. 그밖에 이제 반도체 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공정 쪽 삼성의 밸류체인 전공정도 얘기하고요. 네. 오사트 주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사트 후공정이죠? 그렇죠. 네. 공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패키징 테스트 네. 이쪽에 중점이 되면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이 뭐 네페스 아크나 뭐 아니면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뭐 아직 실적의 동향들이 그만큼 거기 가서 그 낙수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먼저 많이 안 갔으니까 오히려 좀 많이 쳐졌으니까 그걸 사자라는 쪽들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뭐 예전에 또 LB 세미콘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무리 안 갈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준비를 잘 해놨고 뭐 베트남의 공장을 잘 갖춰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나올 준비를 다 했다. 감가상각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게 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매력은 있죠. 소부장 쪽이 그죠. 한번 네. 오르면 이제 탄력적으로 가는 쪽도 있고요. 다른 건 다 말씀하셨고 네. 소재 쪽은 어떻습니까? 소재. 뭐 우리 기판도 소재로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동지세미캠이나 뭐 이런 뭐 감광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뭐 레지스트 이런 쪽.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파가 늘려서 그 다음에 가동률이 올라갔었을 때 확장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좋은데 더 여기서부터 가동률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 라인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투자를 미리 설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생각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맥시멈의 실적들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빠르게 확장되는 기조론 성장률이 높아지는 쪽은 아직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가 끝나면서 그때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뭐 한솔케미칼 정도 이게 주축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일반적으로 디램 쪽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뭐 동진세미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들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제 테스트 쪽에 들어가는 뭐 쿼츠나 링 이런 쪽들로 그리고 또 프로브 카드 이런 네.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서 특화되는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 테스트와 관련된 재료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를 볼 때인가라고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이오를 바이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이오를 보고 있는데 바이오가 안 움직이는데 요즘 너무 좀 약한데요, 그럼이? 그럴 때 봐요. 왜 이렇게 약한 건가요, 바이오가?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한때 약간 한두 달 정도 좀 강하다가 또 쉬다가 또 다시 부각받다가 쉬다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바이오주는 그래도 내년도 또 챙겨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금리가 이제 인하 기조가 되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챙길 쪽들의 성장주 한 축으로서 네. 바이오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다. 대표적으로 성장은 계속하는데 지금 당장은 볼 게 없어요. 네. 예, 근데 성장을 막 한다는 섹터. 저희가 2년 전에 아주 깜짝 놀랐던 2차 전지. 네. 지금 뭐 없는데 북미 가면 다 우리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주의 가장 큰 밸류를 막 땡겨오는 과정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원년은 성장주의 그 본토는 나다. 바이오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로봇 쪽으로도 가고 막 우주항공 세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바이오 지금 당장 이거 말고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수급이 쪽. 제한된 수급이 그렇죠. 네. 그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또 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올해 또 빅파랑 기술 수출 계약했다고 그래서 막 조단위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주가도 쭉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예. 당장 가는 것보다 거기서 좀 돈 버신 분들은 의외로 올해 바이오로 돈 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대주 양도세가 지금 기준들이 뭐 되게 높잖아요, 그죠? 네. 100억인가 50억이잖아요. 50억 입니다. 그죠, 50억인데 야
그렇게 사실은 크게 바이오 같은 거 투자하는 분들은 50억 투자한 게 아니라 뭐 10억 했는데 투자가 5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주양조세 얘기 거의 안 하지만 관련이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있고 그거를 네. 또 어떻게 이용하냐면 시장은 그렇게 물량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팝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먼저 팔고 그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그때쯤 받아야지. 사셔놓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 조금 한 발 빠른 쪽에서 물량 나오는 과정들 그러면 나는 어차피 팔아야 됩니다. 그 대주주가 되는 것이 싫다 보니까. 근데 일단 조금 50억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살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그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30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시세는 30일 날까지고 근데 기준은 그 26일 날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팔아놔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딱 그만큼 그렇죠. 했다가 네. 뭐 무슨 갑자기 그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주주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팔아놓느라고 또 그런 경향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차피 다시 사긴 할 텐데 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 수급적 이슈 때문에 딱 좀 묵직하게 될 때가 바이오주는 기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또 1월은 JMH가 있잖아요. JMH. 아 예. 정명 아유. JMH. 아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MH라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예. 그러니까 벌써 거기 이제 누가 옛날에는 가는 것만으로도 막 주가가 들썩들썩거리는데 네. 이제는 그거보다는 가서 무슨 얘기할지 내 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통 보면은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가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글로벌 그 빅파마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보고 괜찮네 그러면 일로 와보세요. 예. 우리 따로 날짜를 가져서 좀 만납시다. 비즈니스 미팅을 가져봅시다. 라고 해서 거기서 디벨롭 되다 보니까 뭐 한 2, 3개월 뒤에 큰 게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소개하는 장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모멘텀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탁상에 있는 것보다 가서 소개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 때 성과 나오는 것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올해도 사실 그 잭팟을 많이 터뜨렸고 그죠? 네. 내년에도 1차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이 뭐가 나올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뭐 잘하던 쪽에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그렇게 큰 걸 터뜨려도 뭐 계속 나올 게 있나 봐요. ABL 바이오 뭐 리가캠 계속 얘기하시는 분 많던데. 그렇습니다. 그거 원래 터트린 사람이 더 터트린다고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 올해만 보게 되면은 빅파마랑 그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과를 낸 쪽이 18건, 18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한 건당 평균 1조가 넘어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우리만 생각을 하는데 빅파마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빅파마 입장 쪽으로도 기술을 너무 저쪽과 이제 협업해서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금리면은 자금 조달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자기 현금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있는 현금으로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달하고 그거랑 같이 끌으려고 하게 되면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그 정도 조달할 금리까지 보면서 저 계약을 얼만큼 해야 내가 유리할 수 있을까 이거 막 또 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또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가 지금 그래서 또 좋은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최고 기록까지 나올 거고 내년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시장에서는 그 빅파마들의 기술력, 그 빅파마들이 그동안 끌어왔었던 자기의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붙어서 나올 수 있는 과정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꾸 미국에서는 약간 인하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번에 일라이릴리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약간 내려서 미국의 보험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떨어졌지만 Q는 확 올라가게 된다. 벌써 3배가 늘어났대요. 매출이 북미 쪽에서. 그렇게 되면 그걸 노린다라고 하면 약간 떨어져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까지 있던 약들은 비싸게 팔았는데 미국에서는 너 약 비싸잖아. 그거 내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건 못 내립니다. 이 약은. 왜냐하면 신약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신약의 문의가 나오려면 그전에 갖고 있던 거에다가 뭔가를 살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알테오젠이 하는 기술처럼 그냥 정맥 주사를 이렇게 맞는 것보다 그냥 한 방에 딱 피하 주사로 끝내는 이런 SC 제형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같은 약인데 그걸로 약간 뭐가 더 들어간 것 같지만 약효는 빠르고 강하게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 신약입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인하의 압력이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신약이 될 수 있도록 포장할 수 있는 기술들
그걸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하다라고 보게 되면 네.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기업,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네, 그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게 비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비만약을 FDA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 노보노디스크랑 사주세요. 설경구랑 예? 경구용. 예, 죄송합니다. 그 주사는 좀 귀찮은 것 같고 먹는 거 나오면 훨씬 수요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되게 사실 때 하나만 더 사주세요. 1+1으로. 제가 그 정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요즘 살찌는 거 보니까요. 예. 근데 이게 행사 기간 있나요? 1+1?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경구용 쪽으로 먼저 이렇게 진입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먹는 순간은 아시는 것처럼 위산과 함께 분해되는 게 상당히 돌아가는 게 좀 그러니까 약효가 도달하는 게 처음에 만약에 200g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10%도 안 된대요. 약효에 도달하는 게. 그러면 2g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그걸 다 소화를 해가도 얼만큼 거기 가서 적당하게 약효를 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기술이고 거기다 중요한 거는 약효가 또 오래 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로 경구용 이제 끝났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귀찮아 이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그렇죠. 장기 지속형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똑같은 약효가 나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더 비싸고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쪽에 대한 기술력들이 앞으로는 또 계속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효 전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약효도 좀 더 작게 먹어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쪽들은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를 비만 치료를 약으로 뺀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일단 지방도 빠지는데 네. 근손실도 나옵니다.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러게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완전히 뭐 거미형 인간이 되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음. 그런 쪽에서 그래도 최근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손실을 방지하고 또 비만 그러네요. 치료제 아니면 근손실을 증가하고 오히려 약을 투약했는데 근손실이 늘어나고 지방만 빠집니다. 이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네, 한미약품이 그래서 이제 전임상에서 끝나서 임상 일상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왔다. 그럼 가치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 1112보다도 1112는 지금 이제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근손이 늘어나요 근육이. 그러면 이거 획기적인 치료제 아닙니까? 그럼 근육 치료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그럼 다 헬스장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놀드 슈왈츠제가 다 먹으면 다 터미네이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될 수도 이게 뭐 이제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영장류랑 쥐 실험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도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과가 보여졌을 때 재평가가 또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한미약품이 만약에 그거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111 같은 데서 먼저 사버리려고 하겠죠. 저거 왜냐면 내가 안 그러면 그렇죠. 경쟁사가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 금액은 또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만큼 진도가 나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관심 섹터는 몇 개 추려졌으니까 그 가운데 관심 종목을 우리가 GPT처럼 챗 선생처럼 짝짝짝 하고 끝내죠. 일단 네. 기술 수출 가운데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일단은 내년에 키워드가 네.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두 개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CNS, CNS? 예. CNS 뭐죠? 센트럴 뉴트리 중추신경계, 예. 그쪽 시놉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중추신경계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라고 하게 되면 뇌 쪽과 연결되는 이 쪽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입니다. 이쪽에서 알츠하이머도 요즘 조용하네. 한동안 그죠?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 나오고 관심이 있다가 그죠? 이제 내년에 그 빅파마들 쪽에서 예. 이제 성과를 낼 것도 있고 거기랑 연결될 것들을 본다. 그럼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mRNA 네.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 두 가지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요 관련된 그러니까 다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다 있긴 있는데 얼마큼 성과가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총 높은 것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서 또 성과 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겠죠. 네. 네, 이쪽에 성과가 나온 게 또 높겠다. 한 쪽들과 함께 mRNA는 이번에 상장한 회사 중에서 알지노믹스 네. 같은 경우도 벌써 알죠. 예, 알지노믹스 알죠.
알지? 알지? 예. 알죠 포노믹스. 예.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알지노믹스. 네. 예. 이것 같은 경우도 벌써 1112 쪽에 1조 9천억도 그 라이센싱 아웃 했었고 내년에 한 건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임드 바이오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네. 1조 3천억 정도 라이센싱 아웃 했는데 시총은 벌써 4조 5조 가고 있고 얘는 이제 2조대다. 그러면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쪽이라든가 이제는 성과만 내면 다 이제 조단위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과한 게 있는 것도 그래, 옛날에만 2, 3천억이 2조짜리 가고 근데 요즘 뭐 시작할 때 뭐 1조 2조에서 시작해서 10조로 가버리니까 그죠? 네, 네. 그만큼 성과를 인정받았다라고 예.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추가로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를 미리 좀 선반영하는 거 성장주입니다. 선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네.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다 그 매출이 다 실현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올해 들어서 한 7조 넘게 라이센싱 아웃했던 ABL 바이오는 이제 시총이 10조입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누가 네. 올라가는 게 경쟁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잠깐만 이건 10조짜리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제 배팅이 붙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바뀔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내년은 알테오젠이 또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총 1위가 코스닥은 2차 전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보다는 뭐 바이오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밀고 들어오는 쪽들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또 어차피 성장주들은 밸류를 또 끌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아마 그런 쪽에서 시총 위쪽에 있는 뭐 리가캡이나 또 ADC 쪽에서 그래도 약물 전달에서 네. 나야나 하는 회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과만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또 탈환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를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비만. 네. 비만 쪽은 뭐 최근에 가장 뭐 많이 그 전에 뭐 펩트론도 있었습니다. 한미약품 얘기도 하셨고, 네, D&D 파마텍 그죠? 네. 펩트론 이런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만약 탑픽으로 보게 되면 한미약품 계속 보시는 네.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가기 전에 이제 지방 간 이게 네. 끼는 게 제일 또 초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죠. 메시? 그거 메시 아닌가? 네. 축구 잘합니다. 네. 네. 메시 네. 예. 메쉬 쪽도 이것도 성과내고 1112가 또 관심 많은 쪽이고 거기서 이제 먼저 그걸 치료를 인해서 비만으로 가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또 가장 안 좋은 게 또 간 경화로 가는 게 또 안 좋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메쉬 쪽에서 성과 나오는 올릭스 같은 경우 네. 이것도 한번 더 중요한 성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레벨이 될 수 있겠다는 쪽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총 위쪽입니다. 예. 좀 검증됐다고 봐야겠죠. 그런 그런 것들이 저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CDMO. 삼성바이오는 상장하고 뭐 한동안 노이즈가 있다가 뭐 완전히 뭐 에피스홀딩스는 차원을 가지고 그런 거 보면 또 셀트리온은 너무 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그 뭐 하는 회사야 이제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가장 핫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강자로 잘못 얘기하면 힘들었죠. 예. 네, 잘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예. 아주 네. 얇고 길게 하느라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증가율 같아요. 실적에 대한 증가율. 그러니까 수주를 얼마나 받고 독보적인 기술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뭐 다는 삼성바이오 쪽은 뭐 시장에서 근데 100만 원짜리다 보니까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매 욕구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소형 쪽에서 음. 성과 나온다 그러면 ST팜이 테스트팜. 예. 이게 올리고 쪽에서는 요즘 최근에 수주 나오는 거 보니까 꽤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소시오 쪽에 홀딩스 쪽에서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서 백업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예, 꾸준하게 패턴이 맡겨갈 수 있겠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오 뭐 섹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제일 저거한 건 바이오텍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약간 뭐 이런 그 전에 의료 AI 하면 주로 소프트웨어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의료 기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쪽 그죠? 뭐 치아 교정기. 네. 그다음에 또 로키텔 스퀘어 뭐 이런 유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쪽도 계속 얘기는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헬스케어가 만드는 회사죠. 예. 로킷 헬스케어. 네, 로켓. 네. 예. 네. 이런 AI 의료 쪽에서 예.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갖고 있거나 예. 또 회사 쪽에서 3빌리언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주식 사면 30억 간다는 얘기. 음. 예, 이런 회사들 이런 쪽도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미국 진출하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쪽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AI 의료하게 되면 아직도 루닛 뷰노 보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성과가 나서 벌써 들어가는 회사, 특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회사들은 실적 벌써 빵빵하게 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벌써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될 수 있는 많은 회사들 또 보니까 뉴로핏 이런 회사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서청에 상장한 게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기술력과 흐름들 쭉 보게 되면 네. 꽤 괜찮은데 그리고 또 우리 강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 이제 북미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 북미 그래서 서양인들 쪽으로만 데이터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각국에 진출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동양인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게 강점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기반이 정확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됐을 때 내년에 AI 의료 쪽들은 될 만한 종목들은 또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CES 2016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한번 가야죠. 네, 가야죠. 이게 뭡니까? 운동하러 간 거. 뭐. 운동하러 간 겁니다. 예, 예. 땡기는 줄 알고 아유, 오해를 했어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네. 네. CES 2016 그죠? 네. 라스베가스가 맞는 거예요. 옛날 라스베가스라는데 좀 라스베이거스 그러던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네. 원래는 이게 가전 박람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뭐 최근에는 그때그때 경향들을 반영하면서 그죠? 네. 이번에는 가장 뭐 중요한 게 AI 중에서도 그 전에 사실 뭐 사물 인터넷 그죠? 뭐 네. 이런 거 뭐 다 적용됐어요, 그죠? 이번에는 로봇입니까? 피지컬 AI?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 일단 그때가 됐고요. 매년 또 초에 네. 열리는 그또 거기가 또 중부 그 미국에선 중부 쪽이죠, 그쪽이. 네, 약간 사막 가운데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덜 추운가 봐요. 음.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열리는데 가보셨습니까, 박사님? 안 그래도 가봤습니다. 라스베가스 안 가봤습니다. 예, 안 가봤습니다. 네, 예, 예. 그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제 가전 이 박람회를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예. 네. 1월 6일부터 9일이라고 합니다. 예. 딱 3일 열리는데 보통 이거 한 가을 때부터 막 준비하고 그러더라고 업체들 같은 음. 경우는. 왜냐면 거기서 뭔가를 또 보여주고 거기서 또 나의 IT 쪽에서는 그래도 거의 하나의 어워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예. 네, 거기서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쪽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한 해에 대한 IT 트렌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 한 뭐 10년 전부터 이제 계속 많이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CS 2016에서는 나올 부분이 일단 압축하게 되면 세 가지 쪽으로 많이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쪽이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 좀 주 트렌드로 가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잘 아시는 이제 피지컬 AI, 그냥 이퀄 로봇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저희가 조금 그냥 단순화시키게 되면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AI가 담겨서 어딘가에 활동을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로봇뿐만 아닙니다. 모빌리티의 전체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결국에는 방산도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 아니면 또 해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송 자체를 AI가 통해서 움직임을 가속화시킨다든가 또 효율을 더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피지컬 A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이제 구체화가 되는 과정 쪽으로 이번에는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 2025 올해죠. 올해. 예, 올해죠. 예. 올해 벌써 예. 네, 벌써 가셨어요. 2026년으로. 네. 백투더퓨처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전순왕 CEO가 나와서 한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네. 그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로봇 하게 되면 그냥 테마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음. 네. 뭐 터미네이터 아이고 영화 좀 봤네 뭐 이러면서 예, 그런 쪽으로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열심히 부각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는 피지컬 AI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서 그 로봇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거기 들어가는 제슨 토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시스템화되면서 AI가 됐었을 때 다음 모델을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게 올해 AI 그 CES 2025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더 커지는 모습 쪽에서 이게 작용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계속 옵티머스 얘기를 하면서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유니트리라고 중국의 중국의 유명한 로봇 업체잖아요. 예. 네.
나무가 한 개입니다. 유니트리. 네. 네. 그래서 좋다 그러던데 뭐 그 홍콩이가 중국 증시 상장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상장했나 모르겠네. 조금 연기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원래는 연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근데 그 했었으면 또 음. 그 스페이스X만큼이나 파장이 좀 크게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 전에 올해 초에 그 유니트리에서 사족 보행 로봇 가지고 네. 일렬로 쫙 한 다음에 그 춘절 그때 이걸 공연을 했었어요. 그 TV에서. 그래서 이게 다 막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랐고, 이번에는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 유명 가수 옆에 팩댄서가 유니트리 그 로봇들이 쭉 서서 뭐 덤블링하고 뭐 똑같이 춤추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뒤에서 그 사람들이 밀고 갔습니다. 얘를 잘 움직이지 못해서. 얘는 그냥 알아서 그냥 사람처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 많이 커졌다라는 쪽들인데, 그냥 딱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AI가 작동되면서 모든 사물의 반응과 흐름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된 게 아니라 그냥 훈련된 트레이닝된 대로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죠. 아주 초기 로봇이라고 예, 볼 수 예.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로봇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 대신 가서 일해. 작업장 가서 일하고 일 끝나게 되면 바로 알아서 충전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와서 집에 와서는 가사도 일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 강아지도 산책시켜야 되고 또 집에 할 일도 많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다분화하게 되면 역할론과 거기에 나오는 또 작업 환경과 또 사물 환경들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그걸 다 접합할 수 그거를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AI가 아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기능이 고도화되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가 거기 제품에 맞게,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가사 소프트웨어는 다시 좀 탑재가 돼서 학습이 될 거고요. 작업장 로봇이라고 하면 그런 쪽인데 내가 이직을 했습니다. 다른 또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에 있다가 마트루치 영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겠고요. 그런 쪽으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또 상당히 많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얘기가 나오는 과정들이 이번에는 또 보여주지 않나 하는 쪽에서 약간 소프트웨어에 대한, 네.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질 게 이번 CS 2016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CS의 주제는 AI 자율주행 로봇. 올해 주제가 그랬습니다. 네, 25년. 맞습니다. 근데 뭐 26년도 그죠. 뭐 완전히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AI의 피지컬 AI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비슷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렇고 항상 그 우리 황 사장님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 약간 관심이잖아요. 네. 올해도 그랬던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 그렇죠. 그분이 나와서 뭘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네. 바뀐데, 아마 이번에는 또 AI가 예. 또 똑같이 AI겠지만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과정들을 이제 또 저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건데 뭐 아예 그냥 로봇이 춤추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시작이란 거죠. 그런 쪽에서 좀 그러니까 일단 결국에는 이제 그 피지컬한 것들,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이 로봇을 제어하고 이 로봇을 또 학습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가장 끝단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는 또 중요한 역할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로봇도 학습할 거고, 저희도 만약에 그걸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럼 내 돈은 일단 AI가 결부돼서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의 수익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그 사실 피지컬 AI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뭐 온디바이스보다는 피지컬 AI를 많이 얘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 하면 로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개념도 설명해 주시니까 모든 이제 뭐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기기 속에 그런 이런 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온디바이스 AI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개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온디바이스 AI였냐?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것 지금 거의 결국에는 다 클라우드에서 네. 해결해서 거기서 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냥 단말기 개념 쪽으로 그렇죠. 엔드 유저 쪽으로만 많이 썼었는데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저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먼 처음에 나왔던 온디바이스 AI 개념이 AI 에브리웨어. 그래서 모든 데서 다 AI가 쓰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 기조 연설자로 AMD의 리사수 선생님이 저희 친척분이시죠? 민수 리사수. 네, 그렇군요. 이제, 네. 자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분 오시면 알겠습니다. 가시죠. 돈도 많으시고요. 네. 예. 그런 분 옷이 이제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제 AMD의 역할론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할 역할들 특히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AI가 가속기가 붙은 CPU라든가 또 아니면 모바일 APU 그러니까 이것도 모바일로 가속화된 CPU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착장돼서 아마 AI가 또 다른 단말기 쪽으로 다 되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클라우드에서 합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옛날 거지만 다시 또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더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럼 결국 이제 관련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그 CPU나 구글에서 얘기한 뭐 TPU나 칩이나 결국은 다 이제 전국적으로 가면 다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점점 또 진화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쪽에서 네. 뭐가 됐든 에이징이 뭐가 되고 됐든, 예, 네. 뭐 GPU든 TPU든 싸우든 말든 그죠?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브로드컴 이겨라, 예. 마블 이겨라, 음. 마블 이제 토르 예, 이런 거 오라클 이겨라. 이겨라. 예, 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음.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다 할 테니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B2B 쪽에서 그러니까 B2B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총 가격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데이터 센터는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는 의미가 그런 쪽에서는 결국에는 또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모르겠지만 B2C 쪽은 당연히 지금 영향을 받겠죠. 그 비싼 가격 때문에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얘기하기 전에 피지컬 AI,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개념이 또 하나 있네. 버티컬 AI. 네. 이건 뭡니까? 버티컬은 뭐 커튼입니까? 그렇죠. 예. 너무 네. 태양이 세게 예. 비치면 쳐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버티컬 AI라는 개념들이 또 처음은 아니지만 네. 예, 제 순서입니다. 이게 또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AI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일단 뭐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는 녹색 창에서 이렇게 쳤었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안 하고 일단 뭐 내가 가입한 아니면 통신사랑 결합돼서 싸게 해주다 보니까 가입한 뭐 챗GPT나 아니면 뭐 구글의 제미나이 네. 이런 쪽으로 재미나게 그러게. 검색하는 게 이게 이제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음. 그런 쪽에서 일단 이게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쭉 정리했다가 학습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결과물을 딱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그게 AI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광범위한 그리고 또 범용적인 AI라고 봐야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돈이 되고 내가 진짜 나한테 내 필요한 산업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간다. 그게 버티컬 AI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 이렇게 초점 포커싱이 딱 맞춰서 그것만을 그렇죠. 그것만을 위해서 학습화되는 AI를 버티컬 AI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왔었을 때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일반적인 뭐 챗GPT가 돌아가는 것보다 금융 쪽에서 우리 한때 저희 매매도 로보틱스가 매매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랬다가 로보틱스도 다 망해서 예 로보틱스 그렇죠. 손절. 네. 네, 그래서 아니 손절 기계를 가져왔느냐 그래서 막 따졌던 네. 이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5, 6년 전에 뭐 모증권사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있다가 쑥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건 금융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매매와 접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 빠르게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딱딱딱 하면 되는데 그게 또 돈을 10번 벌다가 한 번 크게 깨지면은 그건 돈 안 번 것만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아주 중요할 때는 또 사람들이 개입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헬스케어 저희가 다 많이 하는 AI 의료 쪽이죠.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온 거고 거기다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주항공에도 그렇고 조선 쪽에도 그렇고 다 날씨에도 또 AI가 또 붙을 수밖에 없죠. 이런 해당되는 쪽에서 특화된 AI가 계속 또 세분화돼서 가기 시작한다. 그럼 기업들은 사실은 그런 걸 구축해야 되는 기업들은 B2B로 돈을 안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모델들 그 LLM 가지고 다 만들어낸 모델들 가지고 내가 특화되게 만들어 주세요. 하여튼 거기서 또 특화된 AI가 또 세분화돼서 막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큰 줄기가 이제 지금 막 태동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또 이제 진짜 뭐 방산 쪽과 관련된 이제
전쟁 리스크를 또 관리를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소버린 AI죠. 국가 차원에서 AI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던 게 그거죠. 제네시스 프로젝트 그러면서 창세기전 이거는 맞아요. 게임 이름인데 예. 근데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가만뒀다가는 AI가 커져서 결국에는 패권을 놓치기에 딱 좋겠다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아폴로 달 탐사했었을 때 나왔던 그 프로젝트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이제 국가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세팅을 딱 했던 게 이게 그런 차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큰 광범위한 AI뿐만 아니라 이 버티컬 AI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세분화된 것까지도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예. 만약에 AI가 가다가 힘이 빠져서 뭐 KPX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뭐가 오라클이 좀 힘들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뒤에선 국가가 나섭니다. 모든 걸 약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AI 버블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다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뭐 또 지원이나 아니면 또 끌어갈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버티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런 개념 같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버티칼 블라인드 얘기했지만 버티칼이 수직에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수평으로 관련된 관심을 쫙 깔아놓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관심된 분야를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파는 거죠. 네. 버티칼 수평은 뭔가요? 호라이즌인가? 네. 와, 예. 와, 피직 그러니까 제가 안 되잖아요. 버티컬 그게 그런 특정 분야에 이제 초점을 맞춘 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CS20 이렇게 해서 AI의 개념들을 최근에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가 어떤 게 관심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성대모사 하신 거죠? 네. 도울 선생님. 그래서 뭐냐 이거죠. 영어도 잘하시고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야 박사님은 만능이심.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네. 일단 로봇 쪽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볼 음.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은 많이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쪽도 슬슬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돈을 벌면은 누가 벌어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결부돼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딱 집중이 될 거기 근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AI 업체들이라고 있긴 좀 약하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게 서서히 나올 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사고만 치고 맨날 뭐 회사만 네. 분할했다가 네이버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카카오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슬슬 이제 음. 보여주긴 할 겁니다. 이제 저희 GPU 가져와서 학습해서 이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근데 카카오가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오픈 AI랑 손을 잡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성과가 나오게 되면 솔직히 먼저는 카카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인정해주고 얼만큼 저희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독자적인 AI를 구축한다 그러면 네이버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쪽도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특화된 AI가 그럼 어디서 먼저 뭔가 좀 구체화되느냐라는 쪽인데 일단은 그래도 보여지는 게 AI 의료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특히 이쪽들은 당장 수요가 있는 만큼 그리고 거기다 과부하가 걸릴 만큼 거기다 지금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 좀 자꾸 이제 노동이 가중되다 보니까 노동 시간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면 의사분들을 조금 더 좀 많이 좀 도와줄 수 있게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수익화 모델로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특히 뇌 쪽 관련된 쪽들은 또 상당히 그런 게 많죠. 다 MRI 찍고 PET 찍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서 그걸 이제 먼저 1차로 진료를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이런 과정들. 진료뿐만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뭐 CS타크 같은 거 그죠?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올 거고 거기다 뭐 거기다가 피지컬 AI까지 결부된다 그러면 의료 로봇 수술이겠죠. 뭐 로봇이 직접 이제 로봇이 수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지만 그 섬세한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과정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은 주가에 좀 슬슬 또 계속 부각 받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랑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또 CS2021에서 그죠? 네. 뭔가 좀 특정한 개념들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번에 우주항공 나오듯이 갑자기 몰아치는 경우.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정보라고 하는 게 항상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있거든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 뉴스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스페이스 상장하는 거를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했겠어요. 다 준비하고 주관사 선정하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자들은 미리 그걸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뭘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뭘 사느냐. 근데 시장에서 답을 알려주거든요. 예. 변화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 초기에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에이, 그 우주항공 멀었어. 이거 무슨 어디 외계인이 이빨 쑤시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고 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먼저 출발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세에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CS2016은 연초입니다. 1월 6일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6일부터 9일까지이기 때문에요. 당장 뭐 로봇 같은 테마가 관련해서 좀 살아 있을 수 있고 네. 말씀하신 뭐 의료 AI나 또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 네. 크게 보면 반도체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또 영역입니다. 네. CS 관련된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